안녕하세요. 서현초등학교 6학년 이하리입니다. 올 여름을 기분 좋게 해주었던 파리올림픽. 저는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유도 허민희 선수의 결승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쉬운 판정으로 은메달을 땄지만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등이 되지 않아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오버레인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요. 주인공 나루는 유망한 초등 수영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이벌 김초희가 나타난 후로는 대회에서 우승도 놓치고 사람들의 관심마저 빼앗겨버리고 합니다. 저도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계속 1번 에이스였다가 이번 달부터는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4번으로 뒤쳐졌거든요. 처음에는 나루처럼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려 해도 천재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나루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나루의 방황은 계속되었고 심지어는 라이벌 김초희가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는 수영복을 몰래 훔치기까지 합니다. 라이벌의 수영복만 없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욱더 흔들리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다이빙 선수인 버들이 언니는 이렇게 조언해줍니다. 나루야,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더라도 너 스스로 뛴다면 그건 나르는 거야 라고. 저도 김초희의 승리의 부적과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올레길을 2번 완주하신 할머니의 선물, 이 올레말이에요. 올레말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슬픕니다. 그래서인지 나루가 어서 빨리 김초희에게 사과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쳐보았으면 했습니다. 나루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길 바랬거든요. 저는 작년에 비블리오 배틀에 나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신 배틀이고 뭐가 다신 안 나가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단상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버들 언니의 말처럼 다시금 날아보고 싶었고 나루처럼 또 한 번 힘차게 터치패드를 찍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레말의 애견까지 받아 더 힘이 날 수 있었어요. 올해도 제 여름의 레이스를 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초등학교 6학년 민서연입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게 힘을 준 책은 최수망 작가님의 띵동 당신의 눈물이 이끈되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평소 눈물이 많은 소녀 엠마가 눈물이 새로운 화폐로 도입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눈물은 한 방울의 1옥슬러이지만 기쁘거나 싶어서 나오는 감정 눈물은 그 감정의 무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이제 참지 않고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각자 저마다의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엠마는 눈물관리청에서 눈물의 가치를 판단하고 눈물의 금액을 측정하는 등의 여러 역할을 감당하면서 타인의 감정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해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기쁠 때, 슬플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우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눈물로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절 별명은 눈물이 많이 나는 물뱅이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엠마처럼 드라마 보다가 울고 책 읽다가 울고 답답하거나 억울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저는 눈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도 오해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모든 상황에서 그냥 흘러버리는 제 눈물이 진심이 아닌 고작 꼬라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다툼이 있었을 때도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전에 눈물이 벌써 나와버려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 언제부턴가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눈을 크게 뜨며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기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감정을 참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목청껏 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유난히 마음의 덩어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고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이 책을 마주하게 되었고 끝이 익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코가 시큰해지더니 뜨거운 액체가 저의 뺨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의 문제에 너무나도 공감했던 저는 바로 눈물을 흘렸고 미안해 혼자 둬서 외롭게 해서 이제 내가 너를 두 팔 벌려 크게 안아줄게. 내일부터는 같이 웃어줄게 라는 문장을 침대에 누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돈이 된다는 이런 판타지 소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때론 소중한 값어치가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순수한 감정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연약해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눈물이라는 약점을 다시 강점으로 만들어준 띵동 당신의 눈물이 입금되었습니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초등학교 6학년 주혜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원더입니다. 원더의 주인공 어거스트는 트레처 콜린스 증후군을 앓고 태어났는데요. 이 증후군이 있는 친구들은 눈이 축 처져 있고 턱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거스트는 이러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우주비행 삶을 쓰고 다녔는데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헬멧을 벗어야만 했고 결국 모두의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학교에는 잭과 썸머와 같이 어거스트를 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줄리안이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어거스트를 따돌리기 일쑤였는데요. 결국 학교는 어거스트파와 안티 어거스트파로 나뉘게 되고 당연하게도 어거스트파의 학생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아이들이 어거스트와 그의 친구들 사이의 우정의 힘을 목격하며 어거스트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두의 용기를 이끌어낸 모범 학생으로 선정됩니다. 어거스트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운동신경이 정말 1도 없어서 체육 시간에 조를 짤 때면 항상 마지막으로 선정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어거스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원더를 읽으면서 일상 속에서 맞부딪히는 높다란 벽을 마주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혹시나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저를 응원해줄 수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저는 원더를 읽었을 무렵 블로그 활동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글을 올려도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았고 댓글은 달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드디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에 얼른 블로그에 접속을 해보았죠. 하지만 그 댓글의 내용은 제가 글에서 올린 저의 주장이 막연하다며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첫 댓글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담겨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같았더라면 그 댓글 한마디로 저의 블로그 활동이 끝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더를 읽은 저는 저의 이러한 속상한 마음을 오히려 블로그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조회수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올리는 것도 만족감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글을 씀으로써 저의 속상한 마음도 해소하고 또 저만의 블로그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더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 즉 경이로움이자 원더를 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정한 힘을 얻고 꼭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구초등학교 6학년 박예나입니다. 제가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준 책은 무궁무 무지개 택배 1 뒤바뀐 주소입니다. 먼저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손님만 받는 무무무 무지개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그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택배 회사 직원 중 깍지는 자신이 맡을 택배가 도착하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배 회사에서 30일 동안 자신의 주인을 찾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벽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20일이 넘은 깍지는 다행히도 주문을 받게 되었고 택배 배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택배에는 주소가 잘못 적혀 있었고 택배 주인인 강도필은 그 택배를 다시 빨리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도필과 다시 이야기해보니 도필은 자신의 쌍둥이 도영의 방학 숙제를 훔쳐 선생님께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족에게 들킨 도필은 선생님께 찾아가 사실대로 고백했고 그 고백한 사실을 알게 된 깍지는 도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 도필의 뒷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졌고 바로 택배 회사 동기인 석지였습니다. 석지는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뒤에서 잘 챙겨주고 깍지가 택배를 잃어버렸을 때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거짓말을 하고 양심에 찔렸을 텐데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고백한 도필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느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깍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택배 상자에는 택배 회사 규칙처럼 자신이 주인이 아닌 이상은 열어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수 있다면 남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을 넣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책인 이유는 가끔 때로는 거짓말도 치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도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 한 행동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처럼 용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용기를 털어내고 일어난 도필에게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때론 있는데 그때 깍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깍지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석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석지는 티는 안 내지만 뒤에서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